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하여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재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도 지난 9월 14일이죠. 9월 13주 전입니다만 9월 14일 이재명 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하고 추석 연휴를 지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게 분노와 허탈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3주가 지나는 동안 청와대는 입국 다물고 있었습니다. 야당에선 계속 문재인 대통령, 그토록 말하기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라. 혹시라도 미래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과 짝짝꿍이 되어서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냐 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죠. 입국 다물고 3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바보는 아니겠죠. 어제 그저 유동규 구속되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또 정진상 정책실장까지 올라간다면,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검찰이 유동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면서 8억의 뇌물 혐의와는 별도로 그다음에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 피해를 손실을 주었다. 즉 배임. 이 배임이 걸리게 되면요, 뇌물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먹었다는 3억 더하기 5억 8억이야. 아까 개인의 일탈, 개인의 어떻게 보면 부패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성남 시민에게 수천억 손실을 주었다. 즉 배임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최종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 불가피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청와대도 결국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검찰은 어떤 생각을 할까? 둘째, 당은 어떤 생각을 할까? 참 이게 보면 아주 묘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더블 플레이하고 있는, 즉 묘한 절묘한 양줄타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찝은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상 민주당 경선은 끝났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전당대회 하면 땡 끝납니다. 이재명 사실상 미래 권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청와대가 봐도 이건 불안한 겁니다. 이 끝까지 10월 10일 선출된 이재명이 11월, 12월, 1, 2, 3 150일을 버텨가면서 갈 수 있겠는가? 중간에 150일 동안 검찰 및 국민의 눈을 다 가로막고 국민의 귀를 다 틀어막고 검찰을 갖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묶어 놓을 수 있겠는가? 거기서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정말 결정적 빼도 박도 못한, 지금도 사실상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만은, 그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대통령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검찰청사 포토라인, 요즘 포토라인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중 3중에 더블 트리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원론적 입장 외에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일제 보험을 들어놓고, 그러나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아니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그건 검찰이 청와대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말을 검찰이 너무 과민하게 해석해서 정말 파사 현정의 입장에서 진실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재명 네가 골로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이낙연 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낙연 선생, 당신이야말로 엄중 선생 아닌가. 우리가 보면 그때 10월 5일 날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다시 당신을 밀어주었던 것이다 라고 또 보면은 한 달이 척 걸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보면은 지금 LH 지난 4월 7일 서울시, 부산시 시장 보궐선거 때 그 직전에 터졌던 LH 사건은, 이거는 현재 대장동 그야말로 아수라 게이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국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박영수, 더 본질적으로는 아니 유동규라는 친구가 그래 갑자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막판에는 화천대유에서 얻어낸 수익의 25%인 700억을 달라고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결국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수천억의 손실을 갖다가 이른바 김만배 등 그 일당에게 그냥 넘겨주고 구전 25% 구전 띄어먹으려 했고, 이와 같은 아수라판에 정말 되지 않는 판때기를 만든 사람은 바로 설계자 이재명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할 만큼은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 척 걸쳐놓은 것이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정 기자들을 만나서 청와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또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정말 검찰이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말 파사 현정, 즉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일벌백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의 그런 자세로 수사에 임한다면은 아마 이재명 씨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미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이재명 앞에 줄 서는 그런 정치 검사들이 판을 치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왜 검사는 밀어서 조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사들은 뭐 미루는 것이 판사들이 밀어줘주는군요. 저 검사는 불러줘주고. 하여튼 판검사들이 보면 미루고 뭐 땡기고 그 얼마든지 마치 엿가락같이 늘렸다 붙였다 늘렸다 붙였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발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에 임하는 검사들이 저기 아수라 거기에 나는 곽도원 씨던가요? 그야말로 모든 거악을 처결할 듯이 나섰던 그 곽도원 검사가 막상 자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니까 수사관을 갖다가 황정민이 이 박성배 시장의 명을 받들어서 수사관을 갖다가 여수사관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추악한 검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청와대가 첫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청와대 입장에 당은 당대로 굉장히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재명으로 후보가 결정되었고 이재명이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똥덩어리를 안고 대선 본선에 임했을 경우 사실 거의 패색이 완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기들이 야당으로 돌아갔을 경우
지금 이번에 나름 굉장히 선전한,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고 좀 정평 나이는 이낙연 체제에, 사실상 이낙연 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죠. 자, 이런저런 계산들을 많이 할 겁니다. 모든 걸 계산해서 이재명의 승산이, 예를 들어서 이 만나는 무릅쓰고도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만 되면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8, 90% 떼어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이낙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무릅쓰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나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의혹 덩어리를 안고 어떻게 본선을 통과하겠습니까? 그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내년 3월 9일 이후에 전개될 그런 양상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문재인도 2중 3중의 더블 트리플 플레이 여러 군데 자락을 깔아야 되는 것이고, 당도 지금 마침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 10월 8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던 지상파 3사의 합동 토론회를 갖다가 취소했습니다. 방송사와 협의가 안 됐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지금 이낙연 후보 측은 발끈했죠.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OBS 마지막 토론회가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발끈대드는데, 이제 가정하여 이재명이 되고 이재명이 내년 대선에 떨어지고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마치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지게 되었는 건 5년 만에 정권 교체되었다는 얘기고,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입장에서 당은 결국 지금 우르르 이재명한테 쏠렸던 사람들은 반성문 쓰면서 이낙연 앞에 무릎 꿇고 반성문 쓰고 달려와야 되고, 당은 풍비박산나고, 청와대는 그때부터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게 눈치 봐야 되고, 이재명 씨는 검찰 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겁니다. 뭐 이와 같은 그림들을 갖다가 지금 상상력이 풍부한 이철이 정무수석인들 모르겠습니까? 또 유영민 비서실장인들 모르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굉장히 이 한마디, 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미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검찰에서도 보면은 조금 움직임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더블 플레이, 트리플 플레이 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 오늘 첫 번째 아주 묘한 이 반응 덕분에 어떻게 보면 대선 판국은 더 꼬이고,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이재명과 이낙연과 이재명 간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